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주챔 콜콜콜 시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많이 쌓여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좀 오르는가 했더니 오늘 지수가 조금 빠져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굉장히 또 깊어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와 함께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는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주식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중간 또는 마지막쯤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메인은 전화입니다. 전화 상담을 많이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시작 전 5분 전쯤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화 받고 있으니까 미리 주시면 채택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 약간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0.48% 정도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18%대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어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제가 종가상으로 봤을 때 쭉 치고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굉장히 강하게 끝났죠.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강하게 끝나면 이거 어떻게 될까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거고, 야, 이렇게 강하게 끝났다는 것은 오늘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수없이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설명도 많이 해드리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렇게 윗꼬리가 없는 양봉이 뜰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요. 윗꼬리가 없다라는 것은 윗꼬리가 있을 때는 올라갔다 내려가거든요. 근데 윗꼬리가 없다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쫙 치고 올라가는 건데요. 요런 캔들이 나왔다. 지수에서 요런 캔들이 나온다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좋습니다. 이거는 원래 제가 주식을 할 때 뭐 공식을 만들지도 않고 법칙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의 공식처럼 외워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게 100%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꼬리 없는 양봉이 나왔는데 조정 안 들어가고 계속 막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꼬리 없는 양봉이 나왔을 때 내려가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심하시면 앞에 꼬리 없는 캔들, 이렇게 꼬리 없는 양봉 캔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이 빨리 들어갔는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이거 믿을 만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리 없는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들어간다. 그게 이렇게 하루 만에 바로 밀릴 수 있고요. 아니면 조정세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자리는 사실 조정세가 이어지는 게 좀 더 차트상으로는 이쁜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간다면 이렇게 차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좀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여기서 좀 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상하진 않죠. 그래서 지금은 어디로 튀던지 간에 이상하지 않은 장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간보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좀 있으면 대통령이 나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번 주에 예비 투표가 있죠. 사전 투표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본 투표가 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 어떤 정책이 이제 들어서냐에 따라 가지고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오히려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뺄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과감하게 막 비중을 늘려가면서 크게 투자할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이는 장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을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단기적인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HD현대중공업이라던가 두산에너빌리티라던가 이런 식으로 뭐 조선주, 방산주 그리고 뭐 원자력 관련주 이런 것들이 지금 시세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단타족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직장인분들도 지금 이제 그런 종목에 눈독이 들일 수가 눈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살만한 종목도 눈에 안 보이고 다 재미가 없는데 맨날 가는 놈만 가네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쪽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즘이 진짜로 가는 놈만 가게 되는, 그러니까 자꾸 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계속 걔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수는 별 볼 일 없고 내 종목은 별 볼 일 없는데 가는 놈만 자꾸 간다라는 건데요. 이거 금방 바뀔 겁니다. 대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정책들과 새로운 방향성들, 새로운 경제 활력소들 많이 만들어내실 것 같아요.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지금 최우선 과제는 지금 경기 침체 이거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진짜로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올해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정책 기대감들과 산업에 대한 어떤 활력, 이 산업이 지금 많이 힘들다. 특히나 지금 힘든 산업들 대표적으로
화학업종이죠. 그런 기업들을 살리겠다라는 이야기만 나온다 하더라도 화학업종에는 볕이 뜰 수 있고요. 2차전지 업종들도 지금 많이 죽어 있잖아요. 저런 기업들도 살려야 되지 않을까. 뭐 대표적으로 금량도 지금 위기에 상폐 위기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살려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쪽들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튈지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간을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리한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것이 전 좀 더 좋은 방향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현금 마련을 위해서 역시나 지금 여기 올라온 종목이라든가 본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조금 비중을 줄여놓는 게 좋은 거죠. 다 팔면은 좀 올라갔을 때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 이렇게 분할 매도를 좀 하셔가지고 현금을 마련해 놓으신다면은 뭐 정책 방향성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사면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종목 살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종목을 사서 또 매매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싸게 더 살 수 있으니까 그건 또 그거대로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의 욕심만 줄인다고 하면은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재밌게 주식을 할 수 있는데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리고 한 주도 안 팔고 한 푼도 내가 안 팔고 그냥 꼭 다 쥐고 있으려고 하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공경에 놓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궁지에 빠지지 마시고 저는 궁지에 몰리지 마시고 현금화를 좀 하는 것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됨과 동시에 또 불확실성이 새로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는 장세에서는 현금이 짱이다. 그래서 현금을 최소한 우리가 확보를 좀 해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현금 마련하기 위해서 내 종목들을 지금 팔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떤 관점으로 지금 바라봐야 될지 추가 매수는 해도 될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실 텐데 그런 고민들 저와 함께 풀어가시면 되고요. 상담을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잘 보셨죠? 이 화면 사진을 잘 찍어 놓으셨다가 참고하셔가지고 상담 참여 많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계속 전화 받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전화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수젠텍이고요. 네, 비중은 10%고 8,200원 오늘 많은 매도했어요. 아, 올랐을 잘했네요. 네네. 그럼 산지가 얼마 안 됐네요, 그죠? 오래됐는데 물려가지고, 예.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네요. 절반을 팔고 전화 주시다니 정말 잘하셨네요. 네. 일단 탁월한 선택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올라왔을 때 내 본전쯤 왔을 때 절반 정도 매도하고 이렇게 전화 주시는 건요. 정말로 훌륭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 본전 오면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청자님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8,000원에 이렇게 물려 있을 때 이거 내 본전만 오면 팔 거야. 본전이 뭐야. 7,000원만 와도 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본전 오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거든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말로는 항상 결국 똑같죠. 물리죠, 그냥. 항상 물리거든요. 근데 팔았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하신 거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기 때문에 사실 뭐 차트도 못 봐도 되고요. 재무제표 못 봐도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무슨 뭐 주식을 해갖고 남의 돈을 뺏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아주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어쨌든 수젠텍이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재확산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밖에 보면 마스크 다들 쓰고 다니시나요? 아니요, 많이는 안 쓰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네. 코로나가 재유행한다라고 해도 이제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는 그 감기처럼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네네. 이렇게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빠졌다가 그냥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키트는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 수젠텍이 진단키트를 만들지만은 코로나 진단뿐만 아니라 다른 진단키트들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는 체외 진단이라고 해갖고 병을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집에서 간편하게 뭐 당뇨라든가 암이라든가 뭐 치매라든가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네.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진 않지만 코로나 특수 효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때 한때 돈을 많이 벌긴 했으나 그때 번 돈으로 지금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진 않은 종목이다. 하지만 8,000원에 들고 있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계속 내 본전 왔다가 손실이었다가 본전 왔다가 손실이었다가만 반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수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들고 가고 싶다 한다면 5,000원에 들고 있으면 올라올 때마다 수익이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8,000원에 자꾸 들고 있으려고 하면 안 되고 매수가를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왔을 때 지금 절반 매도 잘하셨고 지금 이 코로나 분위기가 더 이어지게 될지 아닐지 저도 뭐 확신이 안 섭니다. 지금 홍콩이라든가 대만, 뭐 아시아에서는 지금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금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전염이 될지 그리고 확진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확산이 일어나게 될지는 저로서도 네.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건 뭐 주식 분석이 아니라 질병 분석이 돼버리니까 그건 저하고 상관이 없는 분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더 갈지 안 손절가는 갈지는 얼마나 모르겠다. 잡을까요? 뭐라고요? 손절가는 얼마나 잡을까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가냐 안 가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아, 차트 네네네. 분석이 의미가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아. 질병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확산이 안 일어나면 이거 빠지기 시작하니까 손절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확산이 일어나면은 9,000원, 10,000원까지 더 간단 말이에요. 네. 그 확산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지금 도박을 하자는 건데 그걸 제가 분석을 못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손절가를 잡기가 참 애매하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분위기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분위기 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신다면은 그냥 손절가는 7,500원 잡고 그냥 잘라버리시는 게 나아요.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나 분위기 모르겠고 가격이 날려줘요 하면은 7,500원에 손절하기 딱 좋아 보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네네. 7,500원 밀리면은 다 팔아가지고 5,000원에 가깝게 다시 사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아,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AD 테크놀로지. AB 테크놀로지요? 29,900원. AD AD 테크놀로지요. 테크놀로지. 네네. 미숫가랑 비중이요? 네. 29,900원에 5%요. 추가 매수할 돈이 있으신가요? 네. 한 그러면 1년 됐는데 뭐라고요? 1년 가까이 됐다고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말 안 하셔도 알아요. 네. 네, 뭐 당연히 반도체 내려갈 때 약간 어정쩡한 가격에 사셨고 작년에 사신 건 딱 네.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내가 잘못 샀기 때문에 1년을 기다린 거지 1년이나 기다렸으니까 맞아요. 인자 좀 올라갈 때 안 됐습니까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 자꾸 내 입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1년 투자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문제인데 제가 추가 네. 매수할 자금이 있냐라고 여쭤본 이유가 추가 매수할 타이밍에 가까워요, 지금. 왜냐하면 네. 우리가 주식에서 바닥이라고 하면 외바닥이 있고 쌍바닥이 있고 쓰리바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지금 이제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 쌍바닥은 우리가 모양새가 어떠냐면 W 아시죠? 네네네. 알파벳 W 모양처럼 네.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여기서 올라가기만 하면 쌍바닥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쌍바닥이 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네. 13,000원 자리쯤 내려와 있을 때 추가 매수하는 네. 게 좋고요. 비중이 5%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략이 여기서 추가 네. 매수를 한번 하시고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10,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럼 저기서 한번 더 사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5%니까 할 수 있는 전략인 게 추가 네네네. 매수를 2번 정도 더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13,900원일 때 5% 정도 비중을 더 실으셔가지고 10%까지 확대를 하시고요. 그리고 네. 10,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15%까지 확대를 하는 거예요. 비중을 네네네. 늘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제가 방송에서 강조하는 게 내려갈수록 비중은 무거워져야 된다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는 10,000원에 가깝게 더 산다 생각하시면 되고 1차로 지금 추가 매수 한번 진행을 하셔라. 반도체 네. 쪽이요. 지금은 뭐 약간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이요. 아마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반도체 산업을 좀 살리려고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래서 정책 관련 이야기라든지 뭐 관세에 대한 어떤 협상이 좀 잘 된다든지 여러 가지 기대감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반도체 쪽이랑 뭐 2차 전지 쪽이랑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그쪽에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 실적이 좀 안 좋긴 한데 추가 매수할 가치가 없어 보이긴 한데 그런 테마로서 정책 테마로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해도 된다. 그래서 매수하시고 네. 올라올 때 2만 한 4, 5천원까지 올라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PG 네. 26,200원에 25%요. 26,200원에 25%요? 예, 아, 비중이 좀 많네요. 예. 그렇군요. 뭐 일단 뭐 매수 자리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익을 내기에 좋냐, 뭐 수익 걱정할 게 아니라 이거 손실 안 나냐 이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아, 예.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손실 나게 생겼단 말이죠. 매수가 자체가요. 그래서 일단은 욕심을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뭐 네. 테마 자체는 좋아요. 로봇 테마기도 하고 뭐 그 공작 기기 이런 쪽에 엮여 있기도 하고 실적도 그런 대로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와준다면 얘가 그쪽으로 엮이긴 해요. 뭐 무조건 네. 로봇 관련주는 아니지만 소형 모터 이런 쪽들이 로봇으로 엮인다라고 해서 테마로 그냥 엮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투자의 개념인 거고 살려야 되는 개념들의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학 업종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이런 쪽들 지금 우리나라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에 밀려가지고. 그래서 다음 대통령 되시는 분은 아마 투자도 해야 하지만 살려도 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살리는 쪽으로 돈이 들어가게 된다면 얘는 주가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매수가가 진짜 애매한 자리예요. 테마로 엮인다 하더라도 수익 내기가 참 어려운 매수가고 안 엮인다 하면은 거의 뭐 15,000원이나 12,000원까지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자리거든요. 요렇게 계속 흘러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 메리트가 별로 없는 자리죠. 그죠? 저는 이건 지금 종목을 잘못 잡았다. 그러니까 매수가도 이상하게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슈팅이 나온다거나 로봇 테마라든가 로봇 산업 이야기가 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꿈틀거리니까 그때 튀어오를 때 그냥 본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본전에서 정리가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절반만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3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밑으로 밀려 내려갈 때 이건 물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물리면 안 되는 자리가 사실 2만 원짜리가 손들어야 되는데 너무 손실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대응하기 영 어렵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니까 이거 시청자님이 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프지만 잘라내든지. 손절을 어디서 했으면 2만 원짜리가 밀릴 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손실이 뭐 한 5%에서 30% 정도 나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손절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냥 손해지 그거는. 손절은 뭐 한 3%, 5%, 10% 구간에서 보통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손절하기도 애매한,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너무 애매해요. 26,000원에 이런 걸 사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샀으니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시청자님이 됩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밀리게 된다면은 2만 원에 손절하시던지 아니면 중간 자리에서 2만 한 2천 원 정도 밀리면 이제 2만 원까지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2만 2천 원 밀리면 거기서 손절하시던지 비중을 좀 줄이시던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손해를 시청자님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참 좋은데 매수가가 너무 이상해서 장기로 가져가면 손해가 아주 커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장기로 가져가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000원 손절 또는 2만 원 손절을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고 로봇 테마이기 때문에 가끔씩 뛰어오르게 된다면 본전에서 빨리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3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장기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일진 하이솔이요. 일진, 하이솔. 하이솔루스.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2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예요. 그래요? 예. 그렇군요. 일단 뭐 제일 궁금한 게 추가 매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의견 안 드릴 거고요. 추가 매수는 안 돼요? 네, 안 들고요. 일단 네. 그냥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애석하지만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간 투자가 아니, 뭐 답입니다. 2분기에 신차도 나오고 그런다는데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1분기에 뭐요? 2분기쯤에 네. 신차가 나온다는데 네. 그때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뭔 신차요? 수소차요. 수소차요? 예. 수소차 타세요? 아니, 저는 타든 안 오는데요. 네, 뭐 상관없습니다. 수소차 보셨어요? 예, 보기는 봤어요. 그 충전소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충전소는 어디가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요. 그 투자를 네. 이상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모르면서 왜 샀어요?
예. 알아야 사죠. 내가 타지도 않을 거면서 왜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아는 걸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아는 투자를 먼저 해라라고 하는데 지금 시청자님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신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수소차가 안 팔리는 이유가 충전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소차를 팔 거면 충전소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전소가 없는데 수소차를 어떻게 사요? 충전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저도 수소차 관심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에도 수도권에도 수소 충전소가 제가 알기로는 상암동에 하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충전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타고 다니면서 수소 충전하려고 상암동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매번. 그러니까 결국은 충전소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판매량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령이라든가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수소차가 많이 팔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차 나온다고 해갖고 사진 않을걸요? 많이는 못 사요. 그러면 수소차를 사는 쪽은 어딘가 하면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들 세금 혜택 받기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사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는 판매량이 아주 증가할 것이다. 신차 기대감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너무 불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고 일진 아이솔루스라는 기업이 뭐 수소 쪽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넥소의 수소 탱크를 독점 공급하고 있고 전 세계가 리튬 배터리 자동차를 이야기 많이 하고 전기 모터 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할 때 현대차가 뚝심 있게 수소 연료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 해서 수소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현대차가 수소 테마에서는 가장 으뜸이고 전 세계에서 수소로는 1등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테마가 상용화만 된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리튬 배터리 쓰고 있잖아요, 전부 다. 전기차 보면 거의 다 배터리 자동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필요해지려면 다음 대선 이제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 되시는 분이 아마 수소 이야기도 많이 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내시면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간다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좀 기대해 볼 만한 산업이 되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면 5년이 아니라 그 다음 대선 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정부 정책이 바뀔 때까지 한 10년 정도는 봐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 회사가 실적이 없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적자가 계속 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버는 거보다 쓸 게 더 많은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지금 투자하셨다 장기로 보셔야죠. 그러니까 2분기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0년을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종목을 조금 약간 멀리 아주 멀리 봐야 되는 기업을 잡으셨기 때문에 멀리 봐야 되는데 지금 이거 빠졌다고 추가 매수하기에는 너무 초반에 힘을 다 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냅둬놨다가 한 10,000원 정도 해서 자리를 한 1년, 2년 정도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천천히 해도 되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다음에 앞으로 상담받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로 보시길 바랍니다. 예.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TV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TV 소리를 줄여주시고 전화로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자 전화 대답 안 하시면 끊어버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보세요?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로만 이야기할게요. 네. 시청자님, 전화로만 여보세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대화가 안 되죠? 여보세요? 네. 네, TV 소리 줄여주시고 전화로만 네. 하겠습니다. 종목 말해주세요. 한미글로벌이요. 한미글로벌이고요. 25,000원에 얼마요? 한미글로벌 매수가랑 비중이요? 25,000원에 8%요. 25,000원에 8%요? 네. 그렇군요. 재건 관련주로 샀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뭔 관련주요? 재건 관련주로 샀. 그 우크라이나요?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나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재건 관련주와 같은 이런 테마들은 그냥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업의 가치를 보신 것도 아니고 뭐 앞으로 산업의 성장을 보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전쟁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회주의였던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기라고 불러요. 투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투기의 결과가 도박을 한 건데 내가 이 패가 좋을 거라 생각해서 베팅을 넣었는데 그 패가 아니니까 주가가 빠지게 된 거죠. 그 이제 회사 가치랑은 상관없이 도박 실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표적으로 정치 테마들을 막 이렇게 투자하셨다가 돈을 넣었는데 갑자기 그 인물이 은퇴한다, 뭐 정치 안 할 거다, 뭐 이렇게 하면 주가가 푹 빠지잖아요.
그런 것도 도박 실패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상 도박 실패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박에 실패하신 상황이다. 그래서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나쁜 기업입니까 하면 괜찮죠. 뭐 돈도 잘 벌고 나쁘지는 않으나 그 테마로 올라왔다면 그 테마가 아니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앞으로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대감들은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끝나면 재건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재건하면은 또 기대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 나올 때마다 꿈틀거리고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서는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생기죠. 그래서 시청자님은 그냥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내기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앞으로 뉴스를 많이 보시면은 좋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누구를 만났다, 젤렌스키를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 뉴스가 나오면 내 종목이 움직일 수 있으니 응원을 많이 하세요. 트럼프 대통령님, 제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재건을 좀 할 수 있도록 전쟁을 좀 종식시켜 주세요를 뭐 친서를 보내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기업이랑 상관이 아예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재건해야 해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어렵고 도박을 하시는 분한테 도박을 더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뭐 방송에 나온 사람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재건 도박하시네요. 도박 재밌겠다. 추가 매수 더 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선택해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도박을 더 하실 거면 스스로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비추천. 그건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재건의 가능성은 남아있으니 TO를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손절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 손절할 이유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건 좋지 않으니까 투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해드린 거고 일단은 가져가셔도 좋다.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관세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종식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자꾸 전쟁을 일으키고 뭐 저쪽에서 전쟁이 자꾸 나면 날수록 미국은 돈을 많이 벌거든요. 우리나라도 방산해서 돈 많이 벌고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이득 보는 국가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전쟁을 빨리 종식시킬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거니까 들고 가다가 튀어 오르면 본전에 팔아낼 기회는 반드시까지는 모르겠으나 기회는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려봅니다. 본전까지 좀 덜어도 팔아도 본전까지일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 나왔을 때 올라오는 양만큼 내가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얼마나 올라올지 그 뉴스가 얼마나 또 강하게 나올지 그냥 또 한마디 띡 나왔다가 없어지는 뉴스면은 주가가 띡 올라갔다 빠질 것이고 네. 재건에 대한 의지와 뭐 어떤 전쟁 종식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면 강할수록 좀 강하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생길 때 다시 전화를 주시던가 기회가 생길 때 적당히 팔아내시던가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금 도박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카카오페이요. 카카오페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9,670원에 10%요. 오, 잘 샀네요. 그쵸. 근데요. 네. 이게 중장기로 보려고 샀는데 갑자기 너무 이게 확 오르니까 네. 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네, 이 종목은 투자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주식 투자 자체를요? 너무 모르고 시작해가지고 막 사라 하면 사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공부하면서 사니까 좀. 알았습니다. 뭐 일단 매수가가 괜찮아요. 너무 잘 샀어요.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잘 샀네요 했는데 그쵸 하시길래 제가 좀 약간 헛웃음이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잘 샀어요. 뭐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가격입니다. 이런 가격에 샀다는 거는 대부분 지금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올라온 종목들을 많이 사거든요. 네. 핫한 종목, 올라와 있는 종목 이런 걸 사는데 저점에 샀다라는 건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뭐냐면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로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단기간에 올라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선택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올라올 때 팔아가지고 내려갔을 때 또 잘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져가는 것보다 돈은 많이 벌겠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팔았다가 다시 살 때 타이밍을 내가 못 잡으면은 오히려 비중만 작아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못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두 번째 선택지는 그냥 장기 보유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이 카카오페이가 10년이 지나든 뭐 100년이 지나든 뭐 5년이 지났든 30년이 지났든
만약에 지나갔을 때 이 26,000원짜리가 다시 올 것인가 하면 안 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식은요. 가져가면 갈수록 이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인플레이션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돈은 계속 찍혀 나올 거 아니에요. 오늘도 네. 찍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조폐공사에서. 그러니까 돈이 네. 계속 찍혀 나오면 나올수록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로 보유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 가치가 떨어져서요. 아. 그러니까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26,000원이란 가격이 올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카카오페이란 말이죠. 카카오페이 쓰세요? 네, 쓰고 있어요. 저도 많이 쓰거든요. 게임 결제할 때 카카오페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카카오페이는 앞으로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어르신들도 예전에는 카카오페이 안 쓰셨는데 요즘은 카카오페이도 많이 쓰시고 계시고 카카오로 네. 선물 보낼 때도 카카오페이가 편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카카오페이를 삼성페이처럼 뭔가 결제하시는 분들이 오프라인에서도 많아지게 되면 좋아질 텐데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는지 매출 보시면 2천억에 불과했던 카카오페이의 매출이 지금은 8천억대에 육박합니다. 4배나 성장했죠. 그죠? 네.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하면 전 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얘들은 성장 중인 기업인 거예요. 네. 근데 왜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을까요? 하면 상장할 때부터 너무 비쌌어요. 아, 네. 카카오페이 대박이다. 야, 카카오에서 만든 페이니까 대박이겠지 하면서 2021년에 너무 급등 나온 상태에 상장을 해버리다 보니까 주가가 충분히 쉬었고 이제는 바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트레이딩을 굳이 하실 필요 없이 지금 네. 잘 산 자리 이건 나중에 있잖아요. 지금 뭐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자녀가 없고 나중에 자녀를 만약에 뭐 생긴다고 한다면 자녀한테 보여줘도 괜찮은 가격대인데요, 이거는? 아. 야, 엄마 봐봐라. 야, 26,000원 샀다. 야, 대한민국에 26,000원 산 사람 나밖에 없을 걸.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은 네. 가격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훈장처럼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서 샀다 팔았다를 정말로 내가 잘 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실상 지금 네. 올라올 때 한 3만 5천원대, 4만 원대 팔았다가 2만 5천 원에 네. 가깝게 매수하시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네.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아.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로 가져가시면서 이런 기업들은 10만 원대 이상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그냥 비중을 늘려나가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주식수를 자꾸 늘려나가는, 보유량을 자꾸 늘려나가는 전략이 좋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아래쪽으로 오면은 자꾸 비중을 늘리세요. 1%씩, 2%씩 자꾸. 네. 매수가 너무 좋아요, 이거. 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잘 배우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잘 배워서 네. 이렇게 사신 건가요? 네. 잘했습니다. 아주 훌륭하네요.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제 장기로 그냥 끌고 갑시다. 네, 이거는 감사합니다. 2만 5천 원 이하에 내려오면은 비중 20%까지 늘려버린다라고 생각하고 매도는 뭐 한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올라올 때 판다 생각하고 그냥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샀네요. 이분 정말 잘 샀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고 배우세요. 이런 분들을 좀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 방송을 보는 이유가 어떻게 사면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상담 방송을 보다 보니까 나도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저희가 오프라인 강연에서 강의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시면 되고요. 토요일에 제가 익산으로 가겠습니다. 익산으로 가서 여러분들 KTX역에서 만나면은 익산에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일요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도 대구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 PBS 중앙방송 3층 기자교육장 인데 저 동대구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시길 바라겠고요. 오전 1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의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다른 멘토님들 강의는 또 어디서 준비되었는지를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이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 지역에서 좀 가깝다 하신다면 오시면 되겠고요. 뭐 특별한 일정이 없으시면 오세요. 오시면은 여러분들 뭐 하나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부터 해서는 제가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11년 동안 풀지 않았던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제가 비밀스럽게 꽁꽁 숨겨왔던 저의 매매 방식이라던가 투자에 대한 철학들 그런 것들 알려드릴 거니까 오셔가지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지금 전화 계속 받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계속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상담 받고 있으니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CJ 제일제당. CJ 제일제당이고요. 예, 26만 3천 원에 15%입니다. 26만 3천 원에 15%요? 네. 이 기업은 좀 오래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샀다 팔았다 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가져갑시다. 계속. 네네. 예,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배당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기업이라서 가져가는데 뭐 예. 재미는 없을 건데요. 뭐 일단 늪에 빠지셨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은 대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네. 냅둬서 그냥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CJ제일제당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요. 실적이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딱히 이런 뭐 경제 위기라든가 경기 이런 거 안 타는 기업이잖아요. 그냥 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기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기를 안 타고 그냥 경기랑 상관없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 뉴스를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부터 해서 뭐 목표 성장률부터 해서 GDP 성장률 전부 다 0%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네. 성장이 없는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성장이 없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 경기 방어주들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전망이 됐을 때 좋아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거다 예상이 된다면요. 사실 지수는요. 선반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GDP 성장률하고 이 지수하고는요. 선반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약 한 6개월 정도 먼저 선반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장이 없을 거다. 마이너스 성장이 될 거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지수는 올라갈 일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지수는 이제 앞으로 우리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여기 머물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진짜 머물러도 진짜 잘 된 거고 안 되면 1,000포인트대로 그냥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렇게 떨어질 때 많은 산업들이 무너지겠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경기 방어주들은 안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뭐 샀다 팔았다 어떻게 트레이딩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모아가면서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게 좋아요. 물론 재미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종목들이 좀 무너질 때 얘는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다 보니까 그냥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파동상으로 봤을 때는 30만 원대 이상까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올라올 때 판다 생각하고 파동상으로는 20만 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18만 원이나 네. 20만 원대까지요. 그렇게 빠지게 되면은 비중을 조금 더 늘려놓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매수가 낮추기 위해서요. 아, 네. 그래서 20만 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 네.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올라오게 되면 30만 원에서 30만 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오면 그냥 팔아내시면 돼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가져가기에는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좀 투자합시다. 아시겠죠? 아, 네. 그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삼성물산 네. 저기 15만 2천 원에 오늘 샀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담인데. 아, 그래요? 네, 오늘 사자 말자 상담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아,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담이거든요. 아, 비중이 어떻게 그래요? 되시죠? 예, 30%입니다. 아이고, 30%나 사셨네. 예.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자리에 제일 싫어하는 종목에 제일 싫어하는 상담이네요. 아우, 진짜요? 제가 방송하면서 가장 많이 혼내고 가장 많이 뭐라 하고 가장 많이 비난을 하는 상담이 오늘 사고 바로 전하는 거거든요. 왜 그걸 제가 뭐라 하냐면 네. 얼마나 무책임해요. 알지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띡 사가지고 바로 그냥 상담을 해야 될 정도의 실력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선생님 프로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전화했다는 것은 혼나고 싶어 전화한 거잖아요. 아, 그래요? 이거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일단 저는 삼성물산이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사자말자 전화하는 태도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할 줄 모르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할 줄 알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모르니까 전화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좀 잘못된 문제인 것 같아요. 내 돈이 걸려 있잖아요. 시청자님의 돈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에 대해서 일단 먼저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좀 중요하지 않나? 모르니까 전화했지는 너무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모르면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원래는 아는 만큼 하는 게 맞는 거고 몰라서 전화했다. 그러면 이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장기로 물려 있다거나 내가 한참 모를 때 투자해가지고 지금 물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상담을 저는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요. 오늘 사시고 상담을 할 것 같았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기 전에 상담 안 해도 될 정도로 공부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전 지금 이거 고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손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비중부터 줄이자.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세가 나왔을 때 16만 원대까지나 17만 원 정도까지 전고점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튀어오른다라고 하죠.
네. 튈 수 있기 때문에 그 튈 가능성을 생각해서 그냥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까지 목표를 잡아보도록 하고요. 이런 자리는 손절가를 잡고 손절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은 14만 9천 원, 14만 9천 원 정도가 됐겠네요. 14만 7천 원 정도가 손절하기 딱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요. 저 정도쯤에서 손절하시는 거 어떨까? 제가 보니까 14만 9천 원 맞는 것 같아요. 14만 9천 짜리가 손절 좋으니까 거기서 밀리면 정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번에는 매수를 하고 바로 전화하지 마시고 전화하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매수하기 전에 내가 이걸 대응할 수 있을까부터 먼저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대응할 수 있으면은 전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매매해봤는데 내 예상대로 좀 안 돼가지고 계좌가 많이 꼬였다.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이건 좀 안 좋은 태도 같아요.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요. 원래라면 엄청 많이 뭐라 하는데 많이 바뀌고 있죠. 저도 지금 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 매도가가 좀 궁금해서. 한화요? 예. 한화 매수가가 얼마죠? 43,700원에 10%요. 이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43,700원 자리가 매수할 만한 자리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단타성으로 사볼 만한 자리긴 해요. 근데 단타성으로 들어갔으면 단타성으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짓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걸 계속 끌고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투자 방식 자체가 오묘하게 섞였는데 운이 잘 따라준 케이스예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예. 네, 그래서 오묘하게 잘 섞여가지고 버무러진 게 맛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얻어걸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수익이 좀 나고 있다. 그래서 원래라면 이런 걸 장기로 가져가실 거면 25,000원대 이런 데 밑에 있을 때 잡아가지고 한화가 앞으로 야 한국화학인데 이건 앞으로 뭐 방산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무조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원래는 1차적이고요. 그게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올라탔으면은 사실상 전고점에 가까운 자리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또 장기로 끌고 가고 계시다 보니까 원래 전고점에서 맞고 떨어지면 쌍봉이라서 밑으로 밀리는 자리인데 그렇게 안 떨어지고 운이 좀 따라줬네요. 거기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로 지금 자꾸 보유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데 장기 투자 자리 아닌 자리에서 장기 투자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단기 투자해야 되는데 운이 따라가지고 장기로 전환하는 건 저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만 하세요. 단기로 봤으면 단기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시청자의 매수가는 단기 투자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뭐 운이 따랐든 어쨌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고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를 쓰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7만 원 내지 8만 원 정도까지는 야금야금 올라가 줄 거예요. 그래서 운이 따랐는데 이 운을 우리가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없을까? 그러니까 지금 절반 팔아가지고 단기 투자 관점에 비중을 덜어내시고요. 나머지로는 6만 원대 넘어갔을 때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좀 더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로는 7만 원까지 노려보자. 그 이상은 내 거 아니다 생각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넵튠이네요. 넵튠을 매수하셨고요. 5,600원에 매수하셨고 익절을 일부 했는데 좀 더 두고 볼만 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5,600원에 샀는데 익절 8,000원대 하신 거죠. 이번에 올라왔을 때. 6,000원 내려왔을 때 하신 건 아닌 거죠. 올라왔을 때 하셨으면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올라가면요. 사람이 딱 생각했을 때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래요. 아이 설마 빠지겠어? 에이 더 가겠지. 라는 생각하는데 그걸 이겨내고 매도를 하게 되면요. 재밌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주가가 거진 10중 8구 빠집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트레이딩이죠. 가만히 들고 갔으면 익절할 수도 없었고 매도도 할 수가 없었고 수익 난 게 없는데 익절했기 때문에 팔았으니까 수익이 챙겨졌고 그리고 난 돈이 좀 불었죠. 그죠? 현금화 시켜냈던 팔았던 만큼 불어나 있겠죠. 그 불어나 있는 것이 다시 내려왔을 때 또 사게 되면 그게 이제 복리로 굴러가게 됩니다. 또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매수가까지 떨어지면요. 저는 또 사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가져갈 만한 기업입니까 하면은 저는 이런 기업 좋아합니다. 뭐냐면 흑자 전환인 거죠. 이렇게 보면 지금 적자가 되고 있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 적자 기업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을
굳이 내가 그걸 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내가 산 기업이 적자가 나는 건 나쁘지 않다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흑자 전환됐을 때 시장에서는 엄청난 호재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매출도 100억대에서 1000억대로 지금 증가했고요. 흑자까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장래가 조금 괜찮은 것 같다. 뭐 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지금 보니까 모바일 게임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벌고 있고 광고 플랫폼도 하고 있고 야 이런 것들 하고 있다면은 야 앞으로 게임 산업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요즘 게임 유튜버 분께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게임 그 위원회죠. 그쪽하고 많이 싸우셔가지고 지금 게임 산업이 진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본다면 그리고 대선 후보께서도 이번에 게임 관련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뭐 간담회 같은 거 하시는 걸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 봤을 때 게임 산업이 이제 앞으로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상도 커지고 있어가지고 전 나쁘지 않다 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이고 매출도 영업이익도 너무 좋기 때문에 팔았다 샀다만 잘하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은 아래쪽에서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매수가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팔았던 걸 다시 그대로 재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 뭐 지금이 6,800원 이 자리에도 매수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비중 그렇게 매수가가 그렇게 차이가 없는 자리라서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 올라올 때는 10,000원 넘어갈 때를 목표로 해가지고 그 아래서는 샀다 팔았다 계속 반복을 하다가 10,000원 넘어가면은 장기 홀딩 하셔가지고 15,000원, 20,000원까지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아요. 매수가가 좋으니까 할 수 있는 선택이죠. 그래서 이분도 잘하셨네요. 오늘 왜 이렇게 잘하죠, 다들?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넵튠 잘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팔았고 본전 오면은 다시 매수를 재매수하셔라. 그리고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다. 목표가는 10,000원 이상이다라는 거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LS 마린 솔루션이네요. LS 마린 솔루션을 지금은 12,500원에 10%를 샀다라는 건데 이분도 수익 중이네요. 12,500원.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로 갑니까? 수익 익절을 하면 되지 왜. 익절은 언제나 옳습니다. 근데 차트를 잘 보세요. 우리가 바닥은 외바닥이 있고요. 쌍바닥이 있고 쓰리바닥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천장이 존재해요. 천장도요, 외봉이 있고요, 쌍봉이 있고요, 쓰리봉이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건가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요 모양새. 자, 쌍바닥은요, W 모양인데요. 쌍봉은요, M자 모양이거든요. M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는가? M자를 만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야 이거 지금 오늘 빠지는 것까지 해가지고 최근 빠진 것까지 해가지고 이거 약간 알파벳 M자 모양이 슬 보이는 것 같은데 쌍봉 만들면은 골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만들면요 주가가 밑으로 빠져요. 그 M자를 우리가 피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마도 M자 이마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저도 M자 이마가 이렇게 막 들어가고 있는데 골치 아프거든요. 똑같아요. M자를 만들면은 골치 아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만들면 주가가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빨리 안 팔고 뭐 합니까 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 빨리 안 팔고 뭐 하냐예요.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고 있을 겁니까? 계속 M자 팔고 있는데 관리 안 할 겁니까? 지금은 올라왔다가 빠지고 있는 정고점 넘어가지 못할 때 이미 팔았어야 됐는데 그걸 못 팔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이거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길 바라겠고요. 단기적으로 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밑으로 다시 빠져서 뭐 12,500원 본전까지 다시 내려갈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 줄 때 수익 챙기지 못한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셔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뉴일 에너테크입니다. 뉴일 에너테크를 지금 2,700원에 15% 정도 사셨네요. 2,700원에 사셨어요. 그렇군요. 일단 뉴일 에너테크가 뭐 우리가 제가 방송에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싸게 사라. 내려와 있는 거 사라. 뭐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싸게 사면 무조건 돈을 번다. 장땡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뭐냐면 좋은 기업, 지금 세상이 좋다고 하면서 비싸게 사는 기업들은요. 잘못 잡아도 회사는 좋거든요. 근데 싼 기업들은요. 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지만 좋은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싸다고 사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일 에너테크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 사셔가지고 난 싸게 산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쌀만한 이유가 있죠. 왜요? 적자가 이렇게 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을 굳이 살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적자가 흑자로 돌아섰을 때 또는 내가 샀는데 적자가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흑자로 돌아선다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적자 나는 기업을 눈으로 보고 굳이 살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굳이 이거는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테마 자체도 2차전지 쪽이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쪽에 엮여 있다 보니까 이거는 2차전지 지금 별로 안 좋은 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싼 게 비지떡이 돼버리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할 가치도 별로 없으며 가져갔을 때 이득 보기도 약간은 조금 어렵지만 지금 어쨌든 산업이 어렵다라는 것은 다음 대통령께서 아마 정책적으로 2차전지 산업을 좀 살린다거나 화학업종을 좀 살린다거나 뭐 이런 제조업이 지금 우리나라 많이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아니라 제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좀 많이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에 이 기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조죠. 우리나라 기조 자체가 바뀌면서 약간은 상승세가 나올 게 반도체 2차 전지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만약에 맞다면 이 종목은 아마 4,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팔아치우는 게 좋겠고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시면 안 된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 마무리해 볼 수 있고요. 오늘 잘하시는 분들 많이 전화하셨네요. 특히나 카카오페이가 인상적입니다. 여러분들 그 점 많이 배우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강연에 안내해 드리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카카오페이 사라는 말 아닙니다. 그분이 잘 샀다는 거고 그분의 투자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익률과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